윤세영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황진구는 와인잔을 움켜쥔 채 흔들리는 손끝에서 분노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윤세영은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뭐? 내가 네 기분까지 챙겨줄 이유 있어? 황진구는 턱에 힘을 주고 애써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습니다. 결혼도 미래도 전부 산산조각 낸 거에 대한 죄책감은 없는 거냐? 윤세영은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뻔뻔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죄책감? 그런 거 없어. 내 맘대로 한 거니까. 윤세영이 황진구를 놓치고 끝내 후회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둑해진 회사 건물 로비를 조용히 비추는 희미한 조명 아래 윤세영과 황진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지만 두 사람 대화는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결혼 준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간단히 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그런 윤세영 태도를 어떻게든 이해해보려 했지만 점점 답답함이 커진다고 느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예비 신혼부부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로에게서 한 발씩 떨어진 듯한 냉기가 감도는 느낌이었습니다. 황진구는 좌불안석인 표정으로 숨을 고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윤세영, 요즘 좀 괜찮아? 결혼 준비나 드레스 가복 얘기도 하고 싶은데 너랑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신경 쓰여. 윤세영은 허리를 곧게 펴고 고개를 살짝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요즘 진짜 짜증나. 결혼 얘기만 들으면 머리 아프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황진구는 윤세영 얼굴을 살피면서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우리 결혼 얼마 안 남았잖아. 내가 뭘 도와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답답해. 좀 얘기해주면 좋겠어. 윤세영은 피곤하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은 채 작게 코웃음을 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방이라도 말다툼을 할 듯 미묘한 긴장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윤세영은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 눈길을 돌렸습니다. 하나, 오늘 좀 늦게 들어갈 거야. 피곤하니까 묻지 마. 황진구는 애써 평정을 찾으려 했지만 말투가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 준비가 밀린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네 생각도 필요하단 말이야. 윤세영은 어깨를 으쓱하면서 덤덤하게 받아쳤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좀 두라고. 굳이 다 간섭하지 마. 두 사람은 한순간 말이 뚝 끊기면서 서늘한 공기가 고요하게 흘렀습니다. 윤세영은 구지석을 떠올리며 마음속 갈등이 더욱 커지는 기분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결혼식이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윤세영 내면에는 불안이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황진구가 옆에 있음에도 전혀 위로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황진구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주말에라도 같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할까? 드라이브라도 하면 기분 전환도 되고 결혼 이후 계획도 세워볼 수 있잖아. 윤세영은 시간을 확인하더니 지쳐 보이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일단 나중에 연락할게. 지금은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그 말에 황진구는 마음 한편에 서운함이 커지는 것을 느꼈지만 더 이상 따지듯 묻지 않았습니다. 함께 앉아 있어도 대화가 전혀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황진구는 점점 불편함이 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이라는 미래조차 선명히 보이지 않는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은 어색한 미소만 지은 채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윤세영이 날카롭게 쏘아대는 말투와 마음을 닫은 태도는 두 사람 관계가 이미 깊게 틀어졌음을 예감케 했고 황진구는 오랜 대화가 쌓이지 않았다는 허무함에 잠식되는 듯 했습니다. 윤세영은 어느 날 구지석 본부장실을 찾았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부터 혹시 다른 이가 볼까 노심초사했지만 막상 문을 열고 들어서자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구지석은 서류를 훑어보다가 고개를 들어 윤세영을 바라봤습니다. 왔어? 뭐야, 이 시간에 나보러 온 거야? 윤세영은 답답한 마음을 털어내듯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얼굴도 볼 겸 옛날 얘기도 좀 하고 싶었어. 미국 유학 시절 생각나지 않아? 구지석은 손가락 끝으로 책상 모서리를 톡톡 두드리며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우린 밤새워 공부하면서도 지루할 틈이 없었지. 장학금 놓치지 않으려고 같이 고생했던 기억 아직도 생생하네. 윤세영은 가슴 한구석부터 그 시절의 낭만이 되살아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공허해. 결혼도 일도 다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게 없는 것 같아.
구지석은 서서히 다가오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도 지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곧 제대로 뒤집어 놓을 생각이야. 황진구가 목숨처럼 여기는 해성 투어, 매각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고 싶거든. 그 말에는 단호한 야망과 복수심이 어른거렸습니다. 윤세영은 구지석 태도에 묘한 흥분을 느끼며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황진구는 안전한 선택 같았는데 요즘은 그게 확신이 안 들어. 네가 너무 강렬하게 보여서. 구지석은 입가에 매혹적인 미소를 띠며 은조렸습니다. 나 꽤 위험한 사람인 거 알아?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윤세영은 짧은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서 더 끌려. 스스로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어. 두 사람은 미국 유학 시절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 밀착된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구지석은 회사 경영에 대한 야망을 말하면서도 윤세영이 황진구와 결혼이라는 제도적 틀에 갇히는 것을 내심 견디기 힘들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윤세영 마음속에는 구지석이 품은 위험한 계획이 아찔한 모험처럼 느껴졌고 안정 대신 스릴을 갈망하는 본능이 솟구치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대화한 뒤 윤세영은 가슴 한편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동시에 밀려오는 흥분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문득 구지석이 책상 위에 던져둔 서류를 보자 그 위에는 매각계약서 초안 같은 문서가 살짝 보이는 듯 했습니다. 윤세영은 가슴이 두근거려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결혼이 이렇게나 불안한 걸까? 정말 모르겠어. 답이 안 나와. 구지석은 살짝 웃으며 윤세영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눈을 반짝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칠 거면 지금이라도 같이 해볼래? 물론 쉽진 않을 거야. 그래도 후회하진 않을걸. 윤세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지석 말에 매달리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결혼을 앞두고도 떨쳐지지 않는 불안함과 구지석이 주는 짜릿한 감정 사이에서 윤세영은 이미 치명적이고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은총이는 우연히 작은 그림책을 떨어뜨리고 허리를 숙여 줍했습니다. 그러다 시야에 들어온 장면이 크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구지석과 윤세영이 승용차 뒤편에서 뭔가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총이는 아직 어린 마음에도 왠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거 좀 이상해. 사장님 약혼자인데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은총이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구지석은 아이가 있는 줄도 모르는 듯 윤세영을 향해 은밀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 눈빛과 몸짓은 평범한 직장 동료 같지 않았습니다. 은총이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구지석이 자동차 키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윤세영에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은총이는 너무 멀리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었지만 둘 사이가 가벼운 잡담을 나누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구지석이 돌아서는 순간 은총이와 시선이 마주칠 뻔했습니다. 은총이는 깜짝 놀라 황급히 몸을 숙여 복도 쪽으로 도망치듯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은총이는 의아함과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이거 뭐야, 나 잘못 본 건가? 근데 분명 이상했어. 7살짜리 마음에 걱정이 커졌습니다. 사장님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몰래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걸 아무한테나 말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느꼈습니다. 혹시 잘못 전하면 큰일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총이는 손에 쥔 그림책을 꼭 쥔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차장 입구를 돌아보니 구지석 차가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 봤던 윤세영이 타고 있을 거라 짐작했지만 왜 둘이 같이 있는지 어린 은총이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모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사장님한테 알려야 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은총이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알 수 없는 어른들의 비밀을 봐버린 기분이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은총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괜히 고개를 숙이고 그림책을 가방에 넣으면서 자꾸만 두 사람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어린 마음이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은총이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구하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한 분위기여서 마음이 한결 놓이는 듯 했지만 여전히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다가 예상치 못한 은총이 방문에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은총아?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은총이는 머뭇거리며 침대 옆에 서서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이모, 나 이상한 걸 봤어. 구하나는 은총이가 갑작스레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내자 자세히 물어볼 겸 손짓으로 은총이를 이끌었습니다. 그래, 우선 여기 앉아봐. 뭔데 그렇게 심각해? 은총이는 작은 한숨을 쉬면서 회사 주차장에서 목격한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지석과 윤세영이 다정한 모습으로 서 있었고 누가 봐도 단순한 회사 동료 같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하나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삼촌이랑 윤세영이? 혹시 은총이가 잘못 본 건 아니야? 은총이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이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닌 것처럼 보였어. 되게 친해 보였어. 구하나는 은총이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는 걸 알기에 점점 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은총이는 주저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사장 아저씨한테 말해야 해?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해? 구하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은총이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은총아, 우선 너무 걱정하지 마. 어른들 사이에는 복잡한 일이 많거든. 혹시 잘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비밀로 하고 내가 조금 더 알아볼게. 은총이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안도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구하나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은총이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불안함을 드러냈습니다. 한참 뒤 은총이가 방을 나간 뒤 구하나는 이불 위에 걸터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세영과 구지석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 파장이 황진구에게도 미칠 게 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황진구는 윤세영과 결혼을 앞두고 있고 구지석은 복잡한 복수심을 품고 있는 인물이므로 잘못했다가는 큰 스캔들이 터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구하나는 은총이를 최대한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은총이가 괜히 혼란스러운 장면을 본 게 아닐 것 같았고 구지석과 윤세영이 함께 있었다면 분명 뭔가 숨은 사정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황진구에게 사실을 바로 전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구하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윤세영이 진짜로 구지석과 그런 관계라면 황진구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료이자 동생처럼 여기던 구지석 그리고 약혼자인 윤세영이 서로를 배신하고 있다면 이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기 전에 어떻게든 막아야 할 것 같다는 책임감이 구하나에게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구하나는 결국 은총이가 말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일이 훨씬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당 근처에서 식사를 마친 윤세영을 발견하고 모르는 척 다가가 은근히 말을 꺼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나중에 시간 괜찮아? 윤세영은 갑작스러운 호출에 언짢은 표정을 지었지만 딱히 거절하기도 애매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탕비실 한켠으로 자리를 옮겨 작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구하나는 직접적으로 묻기는 부담스러워서 돌려 말해보려 했습니다. 구지석이랑 얘기 자주 나누나 봐. 가끔 마주치는 거 봤거든. 윤세영은 눈살을 찌푸리며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구하나,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나대는 건데? 내 마음이잖아. 누가 뭔 상관이야. 구하나는 차분하게 황진구를 언급하며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한다고 조용히 충고했습니다. 사장님 생각 안 해? 결혼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건 진짜 배신이잖아. 윤세영은 코웃음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신? 웃긴 해. 구하나, 네가 이래라 저래라 참견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다들 뻔히 알면서도 못 막을 거잖아. 구하나는 윤세영 태도에 더욱 놀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윤세영이 단지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믿고 싶었는데 막상 얘기를 해보니 상황이 위험한 불륜에 가깝다는 확신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윤세영은 비꼬듯 웃다가 마지막으로 짜증 섞인 경고를 던졌습니다. 괜히 껴들지 마. 황진구가 알든 말든 결국 내 일이니까 너나 신경 끄라고. 그 말에 구하나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그러면 안 돼. 결국 다들 다치게 될 거라고. 윤세영은 혀를 차면서 말을 돌렸습니다. 닥쳐, 귀찮게 참견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옆에서 설교질 그만하라고.
그렇게 대화를 끝낸 윤세영은 어깨를 쭉 펴고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구하나는 윤세영 뒷모습을 보며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만약 황진구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결혼은 파국을 맞을 게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하나는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았지만 윤세영이 이미 마음을 굳힌 듯한 태도가 너무나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윤세영은 내심 불안했지만 집으로 돌아온 황진구 앞에서는 억지로 태연한 척했습니다. 약혼자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마음이 이미 흔들리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이어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황진구는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려 애쓰는 듯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함께 앉았습니다. 요즘 뭐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봐도 제대로 말 안 해주니까 내가 좀 난처해. 혹시 무슨 일 있어? 윤세영은 귀찮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몸을 늘어뜨렸습니다. 무슨 일은 피곤해. 왜 자꾸 캐묻는 거야? 좀 내버려둬. 황진구는 예의를 지키려고 애쓰면서도 윤세영 태도가 예전과 전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함께 영화 보며 웃고 떠들던 때와 달리 이제는 얼굴을 마주보는 것조차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준비 얘기라도 해보고 싶은데 계속 피하니까 답답하네. 서로 솔직히 말해야 하지 않겠어? 윤세영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할 게 어딨어. 내일도 많고 스트레스 쌓이는데 굳이 잔소리 들을 필요 없잖아. 황진구는 속에서 올라오는 울분을 참고 부드럽게 말해보려 했습니다. 둘이서 함께 준비하는 결혼인데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지 않아. 나도 조금씩 신경 쓰고 싶은데 기회를 안 주니까 답답해. 윤세영은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진짜 왜 이래?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돼? 나중에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좀 냅두라고. 두 사람 대화는 결국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황진구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윤세영이 등을 돌린 채 앉아있는 모습이 한없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이 눈앞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윤세영은 약혼자가 바로 곁에 있어도 다른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황진구는 그런 윤세영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리감에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둘은 대화를 포기한 채 각자 다른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집안을 감도는 정막은 두 사람 사이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다정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늦은 밤, 불이 꺼진 도심거리 한복판의 작은 바에서 구지석과 윤세영이 마주 앉았습니다. 잔속 얼음 부딪히는 소리가 둘의 거친 숨소리만큼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바 안을 짙게 채우는 낮은 조명 아래 구지석이 도발적인 표정으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결심했나 보네. 윤세영은 술잔을 기울이며 살짝 떨리는 마음을 숨기려는 듯 눈길을 피했습니다. 황진구랑은 더 못 버티겠어. 둘 사이에서 계속 숨기는 것도 싫고 이제부터 난 네 거야. 구지석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윤세영 얼굴을 은밀하게 살폈습니다. 잘 생각했어. 황진구한테는 안 됐지만 어차피 내가 복수해야 할 대상이기도 해. 그 덕분에 네 마음까지 얻은 거라면 나쁘지 않지. 윤세영은 속에 얽힌 죄책감과 동시에 지석을 만나고 있다는 묘한 설렘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잔을 조금 더 비우고 나자 목소리가 한층 도발적으로 변했습니다. 황진구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란 건 알아. 근데 너처럼 심장 뛰게 만들어주는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 이런 감정 쉽게 놓치기 싫어. 구지석은 여유로운 태도로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윤세영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네가 이렇게 과감하게 나와주니 좋다. 해성 투어 매각도 순조롭게 진행해볼 참인데 그럼 진구는 자연스럽게 무너질 테고 우린 더 자유로워지는 거고. 윤세영은 그 말에 묘하게 들뜬 기분으로 잔을 들어올려 구지석 잔과 부딪혔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유롭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야 실감나는 것 같아. 후회? 전혀 없어. 황진구 그 자식한테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기 싫다니까. 구지석은 비틀거리듯 몸을 일으켜 윤세영 쪽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눈동자는 확신에 차 있었고 목소리는 도발적이면서도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좋아. 오늘부로 제대로 시작해보자.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하든 상관없잖아.
후회하지 말라고. 윤세영도 같은 열기를 내보이며 다시 한번 잔을 들어올렸습니다. 후회 없이 갈 거야. 네가 있으면 뭐든 겁나지 않거든. 그렇게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는 배신과 욕망, 그리고 복수심이 뒤엉킨 치명적인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정상적인 도덕과 책임감의 선을 훌쩍 넘었다고 느꼈습니다. 서로를 향한 손길은 놓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고, 짙은 어둠 속에서 더욱 위험하고도 짜릿한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듯한 불길한 약속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회사 앞 벤치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딘가 힘없는 발걸음으로 다가오는 황진구를 발견하고 살짝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세요. 황진구는 고개를 약간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조금 복잡해요, 하나씨. 요즘 걱정되는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니 한결 낫습니다. 구하나는 황진구 목소리에 담긴 무거움을 느끼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영이랑 뭔가 안 좋은 일 있으신 건가요? 사장님 표정이 많이 어두우셔서 걱정돼요. 황진구는 벤치에 앉아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준비도 잘 안 되고 세영이랑 대화도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니 참 답답해요. 구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총이에게서 전해 들은 구지석과 윤세영에 대한 이야기가 스쳤지만 성급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황진구를 조심스레 위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 준비로 서로 바쁘고 스트레스도 쌓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요? 황진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구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말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씨. 둘은 회사 앞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사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황진구 마음은 흐린 날씨처럼 복잡해 보였습니다. 구하나는 차분히 대화를 이끌며 그가 조금이라도 편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바쁘셔도 건강 챙기셔야 해요. 결혼 전이 가장 힘들다는 말도 있잖아요.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하나씨 말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길지 않았던 대화였지만 황진구에게는 어둠 속을 밝히는 작은 등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기 전 황진구는 구하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구하나도 안쓰러운 마음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황진구가 진실을 모른 채 웃고 있는 현실의 미안함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윤세영이 구지석과 위험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일이 구하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구하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황진구가 앞으로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다음 날 회사 복도 한쪽에서 구하나와 윤세영이 부딪히듯 마주쳤습니다. 윤세영은 서류를 들고 급히 가려다 구하나를 발견하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구하나는 어제 황진구가 몹시 힘들어 보였던 기억이 떠올라 조심스레 걱정 어린 목소리를 냈습니다. 요즘 이상한 소문이 많이 돌고 있던데 혹시 들어봤어? 사장님이 알게 되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정말 괜찮은 거야? 윤세영은 한숨을 쉬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짜증을 드러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이러는 건데? 오버하지 마. 내 일에 신경 끄라고. 구하나는 윤세영 태도에서 전혀 죄책감이나 걱정을 찾아볼 수 없어 더 불안해졌습니다. 겉으로 뻔뻔한 듯 굴지만 이대로 두면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층 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결혼이 코앞인데 이 상태로 가면 사장님이 너무 큰 상처를 받을 거야.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 윤세영은 찌푸린 얼굴로 구하나를 노려봤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네가 참견할 문제가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입 좀 닫으라고. 구하나는 답답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말해봐야 갈등만 커질 것 같아 잠시 숨을 고르며 다른 직원들이 힐끗거리는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윤세영은 마치 도발하듯 마지막 말까지 쏘아붙였습니다. 후회하든 말든 내 일이야. 괜히 지적질해서 내 기분만 상하게 하지 말라고. 그 순간 복도를 감싸는 공기가 서늘하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불안정한 기류가 맴돌았고 당장이라도 격렬한 말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구하나는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윤세영이 등을 돌리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세영은 돌아서면서도 분이 덜 풀렸는지 한 번 더 고개를 돌려 차가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복도에 남겨진 구하나는 씁쓸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황진구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무언가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윤세영은 오히려 점점 더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듯 보였습니다. 신여진은 최근 들려오는 소문으로 윤세영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구지석과 함께 다니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불륜이라는 말까지 나돌자 신여진은 곧장 최명지를 불러 사실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앉아있는 신여진은 고압적인 기세로 물었습니다. 동서, 세영이 지석이랑 무슨 사이야?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최명진은 속으로는 신여진을 몹시 싫어하면서도 겉으로는 비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요 형님, 세영이가 예전부터 미국에서 지석이랑 친하게 지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 몰랐나 봐요. 신여진은 차갑게 눈빛을 번뜩이며 최명지를 노려봤습니다. 그래? 그런데 내가 들은 바로는 소문이 꽤 심하던데. 단순한 친분이라고 하기엔 말이 많아. 명지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 최명지는 순간 숨이 턱 막힌 듯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사실 본인도 윤세영이 수상쩍다고 느꼈지만 신여진 앞에서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아, 형님 세영이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신경 쓰고 있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서요. 신여진은 팔짱을 낀 채 몸을 뒤로 기댄 상태로 냉정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구랑 결혼한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레게 굴더니 요즘 들어 이런 말이 나오니 나도 어이없고 동서도 많이 곤란하겠지? 진구가 어떤 앤지 몰라. 우리 가문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최명진은 고개를 떨군 채 진땀을 흘렸습니다. 네, 잘 알고 있어요, 형님. 세영이를 좀 더 단속해 볼게요. 신여진은 이미 결론을 내려둔 듯한 표정으로 최명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딸이 이렇게 날뛰고 다니는데도 그냥 둘 거야? 혜성그룹의 먹칠하는 걸 난 못 봐. 내가 직접 세영이 불러서 확인할 테니까 동서도 방관하지 말고 빨리 움직여. 사실이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최명진은 마음속으로는 분을 사기면서도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 바로 알아보고 세영이한테도 단단히 말해놓을게요. 신여진이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서자 최명진은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윤세영이 신여진에게 대들었다간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닐까 하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는 최명진은 황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윤세영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여진의 날카롭고 단호한 태도는 이미 윤세영에게 사나운 폭풍이 들이닥칠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이튿날 아침 일찍 윤세영을 불러 회장실 소파에 앉혀놓자마자 단호한 기색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문이 닫히기가 무섭게 냉랭한 목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네가 한 짓이 사실이면 혜성그룹 전체에 먹칠하는 거야. 황진구가 어떤 앤지 몰라. 결혼하겠다고 당당하게 소개했던 건 네가 먼저였잖아. 윤세영은 처음에는 억지로 예의를 차리려 했지만 신여진 말이 한없이 차갑고 무거워지자 점차 버릇없는 말투가 드러났습니다. 결혼은 내 사생활이라고요. 큰엄마라도 내 결혼 상대까지 간섭할 권리 없잖아요. 신여진은 단호한 눈빛으로 윤세영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생활? 네가 하는 짓이 혜성그룹 전체 이미지를 망가뜨린다는 건 전혀 생각 안 해봤어. 황 사장이 어떤 사람인데 그런 배신을 당해야 하냐고. 윤세영은 신여진의 날 선 시선에 움찔하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모르겠네요. 아무리 가문이 중요해도 제가 싫으면 결혼 못하는 거 아닌가요? 누굴 탓할 건데요? 신여진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3개 내리쳤습니다. 터질 듯한 분노가 감돌았습니다. 어리석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여. 구지석이 어떤 놈인지도 모른 채 날뛰고 다니는 거야. 윤세영은 살짝 눈길을 피했지만 여전히 버릇없이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알아요. 구지석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도 제 인생이니까 제가 결정해요. 큰엄마가 뭐라 해도 내 마음까지는 못 바꾸죠.
신여진은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면 두고 봐. 혜성그룹에서 잘리는 건 물론이고 황진구랑 결혼도 물 건너가. 그 후폭풍은 네가 다 감당해야 할 거라고. 윤세영은 신여진 기세에 잠시 움츠러들었으나 입술을 꽉 깨물고 더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신여진의 무서운 태도에 완전히 맞설 용기는 없어 보였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이 극도로 치달았습니다. 신여진은 마지막으로 윤세영을 매섭게 노려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황진구한테 솔직히 털어놓든지 아예 결혼을 포기하든지 해. 질질 끌다 다 망치지 말라고. 윤세영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구지석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는 이상 신여진 말이 달갑게 들릴 리 없었습니다. 상황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윤세영은 결국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모든 사실이 폭로되기 직전 황진구는 결심을 굳히고 윤세영을 불러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한쪽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의 주변 공기는 살벌할 정도로 싸늘했습니다. 황진구는 와인잔을 세차게 흔들며 분노를 애써 억누르려는 듯 보였습니다. 윤세영은 시선을 피하면서도 뻔뻔한 태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황진구가 한껏 격앙된 목소리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들리는 소문이 장난이 아닌데 정말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거야? 윤세영은 가볍게 숨을 고르고 마치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반말로 대답했습니다. 결혼? 글쎄. 소문이 어쩌고 하는데 내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굳이 변명하고 싶지도 않아. 황진구는 이를 악물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분노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구지석이랑 무슨 사이인지 말해. 아니, 말 안 해도 이제 다 알 것 같긴 하지만. 윤세영은 코웃음을 치듯 비웃는 표정으로 이어갔습니다. 알면 됐잖아. 내가 뭐 잘못했어? 사랑에 빠진 게 죄야. 다 그렇게 살진 않더라. 황진구는 테이블 위에 손을 내려놓으며 낮게 으르렁댔습니다.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혼은 끝이야. 다들 네 행태를 알고 있었는데 나만 몰랐던 거지. 네가 얼마나 기가 막힌 짓을 했는지 알아. 윤세영은 입꼬리를 살짝 비틀며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끝이면 끝이지 뭐. 굳이 붙잡고 싶지도 않거든.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됐어? 황진구는 참았던 감정을 토해내듯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결혼은 여기서 끝. 어떤 결과를 맞든 스스로 책임져야 할 거야. 윤세영은 등을 돌리며 문 쪽으로 걸어나가다가 한 번 더 뒤돌아 작게 중얼댔습니다. 뭐 미안한 마음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그래도 더 할 말은 없어. 그러나 이미 등을 돌린 황진구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 파혼이 결정되는 순간 레스토랑에 흐르는 배경음악도 한층 더 처연하게 들렸습니다. 황진구 머릿속에는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지만 윤세영과 함께했던 시간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은 것은 치솟는 분노와 배신감뿐이라는 자각이 황진구를 깊은 허무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파혼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황진구는 술을 마신 채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 어스름한 불빛 아래에서 고개를 떨군 모습이 지쳐 보였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구하나가 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서둘러 부축했습니다. 사장님, 왜 여기 계세요? 술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정말 걱정돼요. 일어나 보세요. 황진구는 흐릿한 눈으로 구하나를 바라보며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 씨 세영이가 날 배신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요. 구하나는 애타는 마음으로 황진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절대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두 사람은 간신히 택시를 잡아 황진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에 가까워졌을 때 황진구가 다시 휘청거리자 구하나가 다급히 그를 붙들었습니다. 황진구는 벽을 짚으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젠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사랑도 결혼도 다 무너졌다고요. 구하나는 가슴이 저릿한 느낌의 작은 한숨을 쉬며 황진구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사장님, 힘들어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사장님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괜찮아질 거예요. 황진구는 구하나 눈빛에서 따뜻함을 느꼈는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 씨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이렇게까지 걱정해주고 챙겨주니까 마음 한편이 좀 편해져요. 구하나는 흔들리는 눈으로 황진구를 바라보다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도움드리고 싶어요. 언제나 사장님 곁에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셔야 해요. 황진구는 구하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의지하려는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정말 힘이 돼요. 사실 오늘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거든요. 하나 씨가 곁에 있어줘서 다행입니다. 구하나는 조심스레 황진구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가져와 천천히 마시라고 권하자 황진구는 고마움이 묻어난 눈길로 물을 들이켰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배신당했다는 절망감에 허우적대던 황진구는 구하나의 작지만 진심 어린 걱정과 다정함에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비록 파혼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진 않을 테지만 곁에서 자신을 돌봐주는 구하나 존재가 작게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깊은 밤, 구하나는 황진구가 편히 잠들 수 있도록 담요를 덮어주고 조용히 방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 구석에 멍하니 앉아 생각을 정리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이 작고 따뜻한 순간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오늘을 계기로 황진구와 구하나 사이에 새로운 감정의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